병원에서 받은 각종 검사 결과 의무 기록은 누구에게 이제 소유권이 있을까요? 병원일까요? 의사 선생님일까요? 아니면은 검사비를 지불하는 환자일까요? 언젠가는 건강 데이터를 각자 환자분들이 모두 자기가 가지고 관리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데이터를 가진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면 병원에서는 그 환자가 가진 데이터를 보고 환자는 제대로 알고 또 올바른 관리를 통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문해력이 글을 올바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의료 측면에서는 환자들은 많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문맹에 가깝다. 제대로 알아야 진짜로 건강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디지털을 모르고 카톡도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모른다기보다는 디지털의 무관심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2019년 말에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대재앙이 이제 시작이 됐죠.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못 오고 처방전만 가지고 이제 비대면으로 처방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은 어떻게든 변화하겠구나. 마침 대학에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의료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대비책을 한번 만들어 보려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의대 교수님들, 그리고 공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들을 모았어요.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공부를 하고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저는 정말 디지털을 모르고 카톡도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모른다기보다는 디지털의 무관심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제가 몰랐던 ICT가 세상을 엄청나게 바꾸고 있는 게 그제서야 보이게 된 겁니다. 이럴 때부터 친구들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방송에 나가서 신장 질환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재미있게 말하는 능력은 정말 빵점이에요. 제 설명을 듣는 분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설명은 남들보다 쉽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제가 진료하는 환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환자들은 저에게 친절한 의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이 환자당 진료 시간은 병원에서 가장 짧은 편입니다. 대학 교수가 3분 진료를 보는데 어떻게 친절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자분들께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드리다 보니까 아마도 환자분들이 친절하다고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문해력이 글을 올바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의료 측면에서는 환자들은 많이 떨어집니다. 문맹에 가깝다. 제가 주니어 의사였을 때 지금은 은퇴하신 교수님께서 갑자기 몸이 아프셨어요. 대신 진료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진료를 보는데 환자분들이 다 저한테 자기가 어떤 병인지를 알려달라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아마도 담당 교수님께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질문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환자의 눈높이에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 설명만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환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진료하는 만성콩팥병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분은 만성콩팥병인데 초기예요. 아직은 뭐 그렇게 음식에 많이 신경을 쓸 정도는 아니신데 방송을 보고 단백질을 지나치게 안 드시고 또 칼륨 섭취도 너무 제한을 하셔서 오히려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오시는 환자분도 계십니다. 각 환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는 거지, 어떤 병에는 단지 무엇이 좋고 뭐는 해롭고 이렇게 단순한 건강 정보는 환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또 괜한 불안감만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5년 정도는 더 신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환자분이 유튜브에서 잘못 본 정보를 또 식이요법을 따라 하시다가 1년도 안 돼서 이제 신장 기능이 다 없어져서 바로 투석을 하시는 이런 환자분도 제가 아주 드물지 않게 경험을 하곤 합니다. 환자를 건강하게 치료하고 관리하는 의사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진짜로 건강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이 병원, 검진센터의 검사 결과, 또 약물 복용력 등 건강 데이터를 하나의 차트를 모으고, 단지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환자들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개인 건강 차트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이 건강 차트를 기반으로 AI가 분석해서 환자한테 맞는 건강 정보를 드리거나 아니면 맞춤 유튜브를 큐레이션해서 제공해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학 지식, 의료 정보의 70% 정도를 유튜브에서 얻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의 특성,
어떻죠? 누구나 자유롭게 검증 없이 동영상으로 올릴 수 있는 개방성이 큰 특징이죠. 이런 특성 때문에 유용한 정보도 많이 있지만 잘못된 정보도 여과 없이 환자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연구들을 보면 통상 건강 관련 유튜브에는 한 20% 정도가 오히려 이거를 보고 따라하면 환자가 나빠질 수도 있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터러시엠은 전문가가 엄격한 검증을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유익한 컨텐츠만 엄선하고 또 환자의 검사 결과와 복용 양보를 고려해서 AI가 맞춤 컨텐츠를 큐레이션하고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 의무 기록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을까요? 병원일까요? 의사 선생님일까요? 아니면은 검사비를 지불하는 환자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은 당연히 환자가 가지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꼭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진료 기록도 결국 병원에서 의료진의 노력에 의해서 생산된 거기 때문에 병원에 속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의료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에 있는지 아직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활발히 논의가 돼서 18개 정도 되는 주에서는 병원의 의료 데이터의 소유권이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1개 주만 환자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료 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의료 데이터의 주인은 반드시 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건강 데이터를 각자 환자분들이 모두 자기가 가지고 관리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데이터를 가진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면 병원에서는 그 환자가 가진 데이터를 보고 진료를 하는 것이죠. 더 필요한 검사가 있으면 추가로 시행해서 그 결과를 환자한테 드려서 환자의 데이터가 더 풍부해지는 거고요. 이런 진료의 시스템이 된다면 의사선생님은 처음 오는 환자분도 좀 더 빠르게 환자를 쉽게 파악하고 진단하고 이제 적절한 진료를 해드릴 수 있을 것이고 환자는 제대로 알고 또 올바른 관리를 통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중복되는 검사를 피할 수 있으니까 이 전략적 의료 재정을 좀 더 어려운 환경에 환자들을 도와주는데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는 어떻게든 투자를 이제 받아와야 된다. 이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막상 제가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저희 직원분들이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이러면 대표님 어떻게든 오늘은 투자를 받아오세요. 제가 꼭 받아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자신 있게 회사를 나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 주실 분들을 하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정말로 말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저희 회사를 설명을 하는 것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한테 투자를 해주세요 하는 말을 잘 못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니까 살면서 남한테 그렇게 아쉬운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운 좋게 엔젤 투자를 받게 돼서 이제 중단될 뻔했던 프로그램을 이제 마저 개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많이 반성했어요. 환자분의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약물 복용력을 기반으로 이제 건강 차트와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앱이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를 환자분이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간단한 검사부터 시작을 하지만 조만간 이제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 웹 프로그램으로 이제 CT, MRI, 내시경, 초음파 사진들을 저장을 할 수 있게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어떤 병원에 진료를 가셨을 때 CD에다가 이런 사진들을 복사해 가는 게 아니고 환자분이 갖고 있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들을 병원에 제출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자분들이 건강 지식에 상당히 높은 편은 아니지만 해외에 가서 병원에 가게 되면 엄청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검사 결과를 출력을 해줘도 또 약물을 이렇게 봐도 어떤 약인지 알아보기가 난감한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플랫폼에서는 환자가 해외에 나가서도 검사 결과 약물을 사진을 찍어 보내면 저희 앱이나 웹 프로그램에 한국말로 된 건강 개인 차트의 외국 자료도 담을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해외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국내 의료진과 상담을 할 수도 있고 필요시에는 원격 진료도 아마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미국, 일본, 그리고 이제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저희 플랫폼을
환자들이 쓰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